그 외국 친구들 중에서 너만큼 오히려기 많은 사람 너밖에 못 봤다. 나만의 단어 카드를 만들고 이제 자주 이제 복습을 했죠. 예를 들면 걸어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앞으로 안 쓸 거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요. 언어는 살아있는 뭔가이거든요. 안 쓸 거라면 시간 낭비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파고 신하시이고요. 한국에 온 지 20년 됐습니다. 현재로서 한국에서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말고도 이제 역사책 쓰고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게 된 어떤 비결이나 가장 도움이 됐던 공부 방법. 그거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없는 거 뭐냐면 20년 됐거든요.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뭐 누구를 여겨 묻고도 잘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20년은. 근데 이제 굳이 좀 약간 그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나만의 단어 카드를 만들고 그 단어 카드를 이제 자주 이제 복습을 했죠. 예를 들면 걸어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죽은 타임들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단어 카드를 바로 소지하는 거 너무 간편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면 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복습하고 언어 실력이 빠르게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뭐 발음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너의 어휘력이 너무 넓다. 그 외국 친구들 중에서 너만큼 어휘력이 많은 사람 너밖에 못 봤다. 그 이유가 저는 한자를 공부했어요. 한자의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 한국어 어휘력이 폭발하듯이 늘어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일반 외국인 친구들이 쓰는 단어들이랑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뭐 소소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이제 유학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보고. 왜냐면 저 영어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너는 외국에 이제 실력이 없어. 그래서 너는 유학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왔는데 고등학교도 다른 도시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내 학교를 이번에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약간 티에서 불러왔던 그 바람의 간지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 시골에서 대도시에 와서 고등학교를 공부했다면 그러면 내 학교도 해외에서 해야겠다는 그러한 저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압박감? 지금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살고 계신 이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만족하세요? 거주 문제가 없어요. 물론 집이 내 거 아니지만 월세를 내고 있지만 나름 좀 약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을 하고 있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 가족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한국에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집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한국에서 집 사면 안 돼요. 한국에서 집 사면 안 돼요? 네. 왜요? 죽은 투자예요. 그 돈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고 그걸 월세로 돌리면 돈을 더 빠르게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접근?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룰 브레이커예요. 고정관념과 파괴. 이거는 내 인생 모토예요. 그것도 이게 다 그 알파고님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고 느끼는 게 아무도 한국에 관심 없고 오지 않을 때 한국에 오시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코미디언도 아무도 막 하려고 하지 않고 말리거나 할 때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제 시도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렇으면 저는 그 시골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 깡촌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고정관념과 파괴.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 채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대충 통계 정도 이 나라는 50년 전에 꼴찌인데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때 그럼 뭐 걱정 같은 건 없으셨어요? 없어요. 무지는 좋은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영감하거든요. 가끔씩 몰라야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알면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몰라야 돼요.
가끔씩은 무지가 좋은 거예요. 적당히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음식 문제가 이렇게 큰 갭이었는지를 알았으면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저는 롯데리아에 있는 햄버거들을 먹는 지 2년 됐어요. 이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해가지고 이제서야 먹어요. 할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이 정도로 문제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안 올 수도 있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걸 알고 그 질문이랑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따야지 다른 기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이 핵심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디서 유학을 해야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돈양이 떠올랐고 돈양에서도 한국이 나왔는데 이건 핵심이에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 좀 약간 알기가 시작하면 이 기타가 핵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어요. 와,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스탠드업 코미디 시작하게 된 거는 2016년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백수 됐어요. 제가 일했던 언론사가 없어졌어요. 스탠드업 코미디가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누구도 하고 있지는 않았고 왠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왠지 하면 박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기획을 해서 했는데 사람들도 웃었고 그리고 그것이 막 이렇게 파장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예능 방송들을 부르기가 시작한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좀 약간 끌고 주목시킬 수 있는 거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웃길 때는 재미있더라고. 그 힐링이 느껴요. 나 덕분에 이 사람이 3초라도 힐링 됐다. 이거 너무 좋아요. 웃음은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없을 때도 많으니까. 그러면 요즘은 좀 스탠드업 코미디 쪽은 좀 안 하고 계세요? 아니,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대한 공연 있어요, 압구정에서. 아, 그러세요? 네, 매주 합니다. 제 유튜브에다가 올린 하나의 그 쇼츠가 있는데 그 쇼츠가 뭐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알고보씨 이거 4,5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4,500년이면 잠시만요. 올해 우리 개천절이 제4천 뭐야? 이거 한번 할아버지가 내려오시기 전에 만들었다고? 아, 기분이 진짜 더럽다. 나 안 볼래. 이거 한국 사람들은 국뽕이 있잖아요. 그 국뽕을 역으로 까는 조크이거든요. 이거 이런 사람 실제 봤어요, 제가. 실제 봤던 사람을 거기서 제가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짠 거 아니고 실제 그런 사람 봤어요. 한국인이요? 제가 거의 짰던 농담들의 70~80%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근데 놀랍네요. 실제로 있던 일이라고. 또 다른 쇼츠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르즈 칼리파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었는데 옆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여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하는데 뭐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야. 그 난리를 치네. 뭐 특별히 뭔 것도 없고 이러다가 근데 여기를 삼성물산이 시공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진짜 잘 만들었네. 실제로. 그럼 한국에서도 앞서가는 게 있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게 있는데 뒤처지는 것도 있나요? 뒤처진 건 이제 가족 관계이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시집 간 상황이고 자식까지도 있어요. 당분간 자기 엄마 아빠랑 살기로 했어요. 제 보기에는 너무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2년 동안 한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마침 그 도시에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가서 다른 집을 놓고 어차피 부모 집 너무 큰데 근데 사람들이 왜 부모를 불편하게 만드냐. 좀 약간 너무 지나친 자본주의 때문에 가족 관계가 좀 약간 후퇴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결혼을 안 하고 아기도 안 만들고 물론 저는 약간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아기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아기를 안 받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기를 키울 때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예. 무슨 아기는 뭐 투자 대상이에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생활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생활 적응이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서 흘러가는 사회 질서는 이제 일하는 직장이에요.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제일 많이 욕을 먹어요. 그러려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일을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한국 사회에 적응 못하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한국인들이 야, 일할 때는 성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인, 일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구 인구의 70%가 성실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혹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 나 한국에 가면 뭐 할 것인지. 이 사회에다가 뭘 해줄 사람이 이미 국내에 있다면 외국인은 안 와도 된다는 그런 사회예요. 똑같은 영상 PD를 여기 지금 PD님 하시잖아요. 굳이 외국인이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미 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는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라는 걸 좀 약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이미 국내에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잘 없는 희소성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한국에 와서 살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다면, 왜냐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점이 있을 건데 직장에서는 나는 굳이 왜 이 친구의 문화적인 그 차이점을 견뎌야 돼? 똑같은 일을 여기서 생 한국인도 잘하고 있는데 그럼 이 친구라니까 저 친구를 입사시켜야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문화적으로 다를 건데 그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직장이 감당을 할 만한 희소성이 있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더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인다거나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뭔가를 해야 돼요. 희소성이 없으면 그 문화적 차이가 그러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중동 역사를 해설하잖아요. 제가 중동 역사를 해설하는 내용하고 기존에 이제 한국인들도 하잖아요. 그쪽 분야 전문가들. 근데 차이점이 느껴지니까 현지인 시각으로 이거 이렇게 보이네 라는 뭔가를 제가 새롭게 제공을 하니까 제가 인정받았고 이걸로 지금 먹고 사는데 이걸 하지 않았었다면 굳이 왜?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한자 없이는 한국어를 좀 고급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적어도 한 600자 정도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냥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안 쓸 거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요. 언어는 살아있는 뭔가이거든요. 안 쓸 거라면 시간 낭비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대화할 사람 한 명도 없으면 굳이 왜 배워요? 뭐 물론 이제 취미 활동으로 하겠다면 나 이런 나의 취미는 한국어 공부해라고 하면 거기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취미로 아니고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은 앞으로 안 쓸 거라면 너의 인생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거라면 한국어는 공부하지 마.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아직 한국에 오지 않은 과거의 알파고님, 튀르키예는 아직 어린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하지 마. 네? 비트코인 하지 마. 많이 하셨군요. 아니 비교적으로 톨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근데 그 피해도 안 볼 수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 말 저한테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